우리는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별의 별짓을 다 해봅니다. 신메뉴 개발, 인테리어 리뉴얼, 오픈 이벤트, 가격 할인 이벤트 등등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가게에서 더 이상 해볼 건 없어. 이거는 고객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리기만 하면 돼. 그래, 마케팅이 문제였어. 그래서 마케팅 업체에 수백만 원씩 주면서 마케팅 작업을 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마케팅이 효과를 보는 가게는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부족한 가게를 알릴 생각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본질? 음식점의 본질이 맛있고 친절하고 분위기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식당 다니다 보면은 여기는 별로 맛도 없고 불친절한데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맛, 친절, 분위기 이것들이 음식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점의 본질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모든 음식점의 본질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점의 본질을 내 고객이 내 가게에 바라는 걸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권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고객들이 바라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 가게의 본질을 알려면요, 첫 번째로 내 타겟층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타겟층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 타겟층이 나에게 바라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고객이 바라는 걸 해주고 고객이 바라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장사는 잘 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대부분 이 당연한 걸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신도시의 동네 김밥집이에요. 이 김밥집의 본질은 뭘까요? 물론 어떤 동네냐 어떤 김밥집이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로 동네 김밥집의 타겟층은 30, 40대 엄마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30, 40대 엄마들이 동네 김밥집에 바라는 건 가까운 거리 그리고 저렴하고 신속한 음식이에요. 세 번째로 30, 40대 엄마들이 동네 김밥집에 바라지 않는 건 특별한 맛과 비주얼 그리고 뛰어난 분위기, 이런 것들은 딱히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신도시 동네 김밥집의 본질은 엄마들이 쉽게 들를 수 있는 자리에서 저렴한 김밥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가게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본질이 충족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네 김밥집인데 거리가 애매한 거예요. 결코 먼 것은 아니지만 주 동선에서 빠져서 2, 3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에 김밥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김밥집은 임대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가 확정된 겁니다. 쉽게 들를 수 있는 자리라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 김밥집이 자리는 잘 잡았는데 비싸거나 느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역시 본질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잔기술을 부리고 마케팅을 해봐야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맛 좋은 김밥집은 맛있어요. 근데 느려요. 왜냐하면 좋은 재료를 정성껏 준비해서 즉석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느리기도 하지만 재료비와 인건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비싸요. 여기 김밥이 진짜 맛있고요, 비주얼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고 느리기 때문이죠. 반대로 본질이 충족된 김밥집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동네 김밥집인데 엄마들이 자주 오가는 길에 잘 보이게 김밥집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저렴하고 신속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별것도 없는 하찮은 김밥집처럼 보이더라도 장사가 잘 됩니다. 본질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죠. 아니, 이 집은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장사가 잘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가게들을 보면요, 대부분 잔기술을 싹 빼고 본질이 매우 탄탄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에 신속한 김밥집이 있어요.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 맛이 없진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그 맛. 그런데 이 김밥집은 김밥을 주문하면 거의 바로 나오고요, 떡볶이나 우동 같은 걸 주문해도 거의 2, 3분 안에는 다 나와요. 가격은 동네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자리도 좋아요. 이 신속한 김밥집은요 정말 소름 끼치게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저렴하고 신속하기 때문이죠. 맛 좋은 김밥집 사장님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저 신속한 김밥집은 맛대가리도 없는데 왜 우리 집보다 장사가 잘 되지? 하지만 그 이유는 알고 보면 간단해요. 맛 좋은 김밥집은 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신속한 김밥집은 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김밥집이요, 명동 상권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명동에는 특별한 김밥을 비싼 돈 주고 오래 기다려서라도 사 먹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맛 좋은 김밥집이 들어가면 대박이 날 겁니다. 반면에 명동까지 와서 굳이 평범하고 저렴한 김밥을 먹고 싶어 하는 외국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김밥집이 명동에 들어가면 망하겠죠. 이렇듯 동네 상권과 명동 상권에서의 김밥집은 본질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다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잔기술 부리지 말고 내 고객이 바라는 것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장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게 뭐냐면요, 잔기술을 위해서 본질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김밥집인데 비주얼을 좋게 하려고 음식이 느리게 나간다. 동네 김밥집인데 비싼 재료를 쓰고 음식을 비싸게 판다. 동네 김밥집인데 비싸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음식을 비싸게 판다. 이거는 장사를 잘못하는 거죠. 물론 동네 김밥집도 비주얼 좋고 비싼 재료 쓰고 분위기 좋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잔기술은 본질이 충족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본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잔기술로 플러스 알파를 시켜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0 곱하기 1도 0이고 0 곱하기 100도 0인 것처럼 말이죠.